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학교 폭력이라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히 학교 폭력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돈이랑 학교 폭력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두 가지는 놀라울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학교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도 폭력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폭력은 단순히 누가 누굴 때리거나 밀치는 것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 심리적, 그리고 성적인 폭력까지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너 진짜 옷 못 입는다. 저렴한 거 입었지? 와 같은 비하 발언. 혹은 체육 시간에 일부러 특정 친구를 팀에서 배제하는 행동. 이런 모든 게 학교 폭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폭력은 왜 생길까요?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과 학교 폭력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연구로는 캐나다 맥길 대학교의 프랭크 엘가 교수의 국제 비교 연구를 들 수 있습니다. 엘가 교수는 UN과 HSBC Health Behavior in School Age Children 그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의 학교 폭력 비율을 비교했습니다. 놀라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의 경제력을 상징하는 GDP나 인구 규모는 학교 폭력과 큰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득 불평등이 클수록 학교 폭력 비율이 높다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드러났습니다. 미국과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죠. 엘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처럼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도 소득 불평등이 크다면 학교 폭력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국민 소득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소득 불평등이 낮아 학교 폭력 비율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스웨덴 함께 비교해 보죠. 미국은 부유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난한 동네 바로 옆에 백만 장자들이 사는 동네가 공존하는 뉴욕과 같은 환경은 사회적 긴장과 스트레스를 만들고 그 결과 학교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학생들 간에 서로를 비교하며 조롱하는 문화가 생깁니다. 이에 반해 스웨덴은 국민소득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소득 불평등이 낮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어 가정 간의 경제적 격차가 학교에서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학생들이 서로를 경제적 지위로 판단하거나 배제하는 일도 드뭅니다. 엘가 교수의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패턴을 보여주는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특이한 경향성도 발견하게 했습니다. 보통은 낮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학생들이 괴롭힘을 당할 확률이 높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의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 역시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현상은 경쟁 중심의 문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학업 성취나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학생들 사이에서 시기와 질투를 유발해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가 교수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큰 사회에서는 가난한 학생들이 부유한 학생들과 공존하며 사회적 긴장을 경험합니다. 이 긴장은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유발하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부모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경제적 격차를 직관적으로 느낍니다.
왜 너는 비싼 브랜드 옷 안 입냐? 왜 너희 집은 차 없어? 이런 비교와 조롱은 단순히 아이들 사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층적 우월의식이 따돌림을 정당화하고 그 결과 학교폭력이라는 문제로 구체화됩니다. 엘가 교수의 연구는 한국 사회에 특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한국은 경제적 수준이 예전보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학교 폭력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한국은 사회적으로 경쟁 중심의 문화가 강합니다.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학업, 외모, 생활 수준 등에서 비교와 경쟁에 노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 사이에서는 특정 브랜드의 옷, 최신 스마트폰과 같은 물질적 요소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왜 너는 그 브랜드 옷 못 입어? 왜 스마트폰 없어? 이러한 사소한 말들이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친구들끼리의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긴장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엘가 교수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무언의 신호를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애랑만 놀아. 쟤랑은 놀면 안 돼. 비록 직접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 계층 우월 의식을 자연스럽게 학습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학교 안에서 따돌림을 정당화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사실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강남에 살아야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혹은 명문 학교를 나와야 인정받는다. 이런 사회적 압력은 학생들에게도 전달되어 경제적 배경으로 친구를 평가하고 배제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교육 불평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교육 시장의 확대로 인해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학생이 학원을 다니지 못해 성적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너 노력도 안 해가지고 그래 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자원의 부족이 학교에서의 소외와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한국 사회의 교육 시스템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은 단순히 학교 폭력의 배경이 되는 것을 넘어서 폭력이 고착화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높고 학교 폭력의 피해 경험은 그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이 학생은 사회 진출 후에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세대 간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결국 사회 전체의 불평등 구조를 더 강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는 단순히 개인이나 가정에 책임을 돌리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합니다.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 학생들이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같은 출발선에서 경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경제적 배경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태도를 가르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 사회가 소득 불평등의 악순환을 끊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학교 폭력 문제 역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학교 폭력은 단순한 학생들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의 뿌리에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긴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학교 폭력의 원인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 한국 사회는 어떤 변화를 시도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